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유클리드 내적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유클리드 내적은 Rn의 즉 n차원 벡터 공간의 벡터들의 크기나 또는 두 벡터 사이의 거리, 그다음에 사이각을 잴 수 있는 도구가 유클리드 내적이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이미 이제 n차원 벡터 공간이 아닌 임의의 벡터 공간, 네, 벡터의 크기 또는 두 벡터 사이의 거리,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 이런 것들을 잴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만들려고 해요. 그거는 이제 유클리드 내적을 이제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유클리드 내적을 우리가 하면서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런 네 가지 성질이 있었죠. 그렇죠? 뭐 교환법 성립하고 덧셈에 대해 분배법 성립하고 스칼라하고 내적의 관계, 그리고 어떠한 두 같은 벡터끼리의 내적을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유클리드 내적의 성질들을 알아봤어요. 그러한 네 개의 성질을 만족하는 어떠한 무언가를 우리가 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정의부터 보면 정의 4.3.1이 내적 공간에 대한 정의. 내적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벡터 공간에 어떠한 내적을 준 거야. 어떠한 벡터 공간의 내적. 여기서 내적은 어떠한 자나 각도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떠한 V가 V는 임의의 벡터 공간. V는 임의의 벡터 공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함수가 하나 주어지는데, 일단 뭐 이러한 함수를 얘는 V하고 V의 카테시안 곱에서 V로 가는 건데, R로 실수 R로 가는 함수인데, 일단 함수가 있어요. 함수는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즉 얘는 V에서 V의 카테시안 곱. 그래서 V와 V의 카테시안 곱은 어떤 거는 이렇게 순서상으로 쓰여지죠. UV라고 하는 두 벡터의 순서상으로 쓰여져요. 얘를 뭐로 보내냐면 UV, 이러한 함수로 보내는데 이 함수는 어디에 원소냐면 R의 원소야. 즉 실수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벡터의 순서상을 실수로 보내는 함수예요. 두 벡터의 순서상을 실수로 보내는 그런 함수인데, 얘를 이것이 다음 조건, 네 개의 다음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V에 얘는 교환법 성립하는 거. 즉 U와 V를 함수로 보낸 거, U와 V를 함수로 보낸 거나 V와 U를 함수로 보낸 것이 같을 때, 또 어떠한 U와 V 더하기 W 이렇게 쓰였죠. 즉 벡터의 덧셈을 먼저 한 다음에 U로 같이 함수로 보낸 거나 각각을 먼저 U와 V를 함수로 보낸 다음에 또 U와 W를 함수로 보낸 다음에 더한 것이 같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즉 U와 V를 함수로 보낸 다음에 알파를 곱한 거나 U에다가 알파를 스칼라 배한 다음에 V랑 보낸 거, 또는 알파는 V의 스칼라 배한 거. 네 번째, 만약에 U와 U를 같은 것끼리 보내면 실수인데 얘는 뭐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되는 거. 그리고 만약에 U와 U를 함수를 보냈더니 실수 0이 되더라. 그런 애는 0벡터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한 1, 2, 3, 4번을 만족을 하면, 자, 우리가 책 교재에서 얘를 I, P1
두 번째를 IP2, 세 번째를 IP3, 네 번째를 IP4 이러한 네 개의 조건을 이렇게 썼죠. 자, 이러한 함수, 즉 두 벡터의 순서쌍을 이러한 모양의 실수로 보내는 이 함수가 이 IP1부터 IP4 이 네 개의 조건을 만족을 할 때 우리 이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V의 내적 벡터원과 V의 내적 영어로 얘기하면 inner product예요. V의 내적이라 한다라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함수가 유클리드 내적을 보내주면 즉 이 함수 값이 u와 v의 유클리드 내적으로 하면 유클리드 내적은 이 네 개를 만족하죠. 그래서 유클리드 내적이 만족하는 이 조건 네 개를 그냥 그대로 얘도 만족한다라고 만족하는 어떤 함수를 우리가 찾는 거야. 그랬을 때 그 함수를 우리는 뭐냐면 v의 내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러한 내적이 주어진 내적 이것이 주어진 벡터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벡터 공간을 우리는 내적 공간이라고 불러요. 내적 공간이라 한다라는. 자, 여기서 당연히 UV 여기에서 UVW는 당연히 벡터이고 그렇죠? 알파는 스칼라예요. 자, 이러한 네 개의 조건을 만족을 하는 그러한 함수를 우리는 V의 내적이라고 하고 그러한 내적이 주어진 벡터 공간을 우리는 내적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제 4.3.2를 보면 자, 1번을 보면 이 내적을 우리가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즉 유클리드 내적 즉 n차원 벡터 공간 n차원 벡터 공간에 있는 Rn의 두 원소를 우리가 U와 V의 내적 이렇게 정의를 이건 유클리드 내적이죠. 유클리드 내적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의 함수값을 얘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대신에 이제 이걸로 바꿔주는 거죠. 여기에 바꿔주면은 유클리드 1번을 다 만족하죠. 자, 이것은 뭐가 되냐면 Rn의 뭐가 되냐면 내적이 된다라는 얘기. 즉 얘는 뭐냐면 뭐로 정의한 거야? 이 U와 V의 함수값을 유클리드 내적으로 정의한 거예요. 그렇죠? 유클리드 내적으로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Rn에 있는 유클리드 내적은 내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일반화 시킨 거야. 요 내적이라는 개념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n차원 벡터 공간 또 하나 예를 또 보자. 자, 2번을 보면 자, R2에 있는 어떠한 U라는 벡터는 U1, U2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이고 V라는 벡터는 V1, V2로 이루어져 있는 R2에 있는 평면 벡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 R2의 U와 V의 내적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거기에서 4U1, V1, 9U1, V2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정의하면 얘는 R2의 내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내적, 즉, 요 함수 값을 어떻게 정의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이 함수가 뭐를 만족하는 것이냐면 IP1부터 4까지 만족한다라는 거. 이건 단순 계산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그냥 얘네들이 요걸 만족한다는 걸 보면 돼요.
뭐 그냥 실예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IP2만 즉 IP2만 만족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IP1, 3, 4를 다 여러분들이 뭐 했었냐면 확인할 수가 있어. 자, 이것만 확인해 보자. 즉 어떠한 U는 U1, U2로 이루어져 있고 V는 V1, V2를 이루고 W는 W1, W2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R2의 임의의 평면 벡터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뭘 계산하냐면 U, V, W 얘를 계산하는 게 얘가 뭐가 되는지를 각각의 내적의 합과 같은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U는 뭐냐면 U1, U2이고 V는 V1, V2 더하기 W는 W1, W2 이거예요. 그러면 U1, U2가 되고 얘는 덧셈의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V1 더하기 W1, V2 더하기 W2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요거는 뭐냐면 이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 즉 얘는 U가 U1, U2고 V가 V1, V2면은 U와 V의 내적은 4 곱하기 U의 첫 번째 성분, V의 첫 번째 성분 더하기 9 곱하기 여기 U2죠. U의 두 번째 성분, V의 두 번째 성분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즉 4 곱하기 첫 번째 거의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거의 첫 번째 성분 자 이렇게 하는 얘기. 더하기 9 곱하기 첫 번째 있는 거에 두 번째 성분, 두 번째 있는 거에 두 번째 성분 자 이렇게 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뭐야? 벡터의 얘는 뭐냐면 다 실수들이죠. 그러니까 실수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실수들이니까 분배법成立하지. 그러니까 4U1 V1 더하기 여기에 9U2 V2 이런 게 존재하고 또 얘는 4U1 W1 더하기 여기는 9U2 W2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돼? U와 V를 내적한 결과가 이거지. 그렇죠? 얘는 뭐예요? U와 W를 내적한 게 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갖고 요거랑 요거랑 뭐예요?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즉 뭐냐면 뭐를 만족해? IP2를 만족한다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여보세요. 자 이렇게 즉 2번 같은 경우는 R2의 내적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근데 세 번째를 보면 자 똑같은 건데 세 번째에서는 R2의 함수를 이런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4U1 V1 마이너스 9 U2 V2 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함수를 즉 이 함수를 함수값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얘는 내적이 안 돼요. 즉 R2의 내적이 안 된다라는 얘기야. 내적이 아니다라는 얘기. 그럼 내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 중에 적어도 하나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 그렇죠? IP1부터 IP4까지는 얘네들 중에 하나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이면 돼. 내적이 아닌 거를 보려면. 그래서 대부분 내적이 안 된다는 걸 볼 때 대부분 뭘 가지고 보이냐면 이 IP4를 가지고 보여요. IP4를 가지고 보여요. 자, 즉 U가 U1, U2로 이루어져 있는 R2의 평면이야.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모든 V의 원소에 대해서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런 걸 만족하지 않는 그냥 R2의 원소를 하나 뽑아오면 돼요. 이런 걸 만족하지 않는 R2의 원소를 뽑으면 돼요. 즉 뭐를 뽑을까? 자, U를 0,1이라고 하죠. 그럼 얘는 당연히 R2의 원소예요. 그리고 나서 U와 U를
내적을 해보는 거야. 이 함수값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0,1, 0,1. 그러면 만약에 얘가 내적이 된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 하면 뭐야? 4 곱하기 첫 번째 거 요거 0 곱하기 0 마이너스 9에 1 곱하기 1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되죠. 음수가 돼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만족하지 않는다? IP4를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R2의 내적이 된다라면은 IP4를 만족해야 되는데 IP4를 만족하지 않는 이러한 평면 벡터 0,1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는 내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2번과 3번의 차이는 뭐예요? 여기가 2번은 더하기고 3번은 마이너스야. 그래서 어떤 때는 내적이 될 수도 있고 내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내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게 언제 그럼 내적이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2번을 일반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4번이에요. 자, 가로 4번을 보면 자, 이제 U와 U는 U1, U2, UN으로 이루어진 N차원 벡터고 V는 V1, V2, Vn으로 이루어져 있는 N차원 벡터예요. 이러한 U와 V를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해요. 알파1, U1, 알파1 그랬나? 그렇죠? 알파1, U1, V1, 알파2, U2, V2, 알파N, UN, V. 자, 이렇게 정의한다는 얘기. 자, 이것으로 정의하자는 얘기. 여기서 근데 단 알파1, 알파2, 알파N은 뭐냐면 양의 실수들이에요. 음의 실수가 안 돼. 0이나 음의 실수가 안 돼. 양의 실수이다라는 얘기. 즉, 우리가 여기에다가 실수들을 곱해주는데 얘네들은 다 뭐냐면 양의 실수여야 돼. 음의 실수가 돼버리면 즉 여기에 이거는 어떤 경우야? 알파1이 4고 알파2가 마이너스 9예요. 그럼 내적이 안 돼버린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알파1이 4고 알파2가 9야. 즉 알파1, 알파2가 모두 양의 실수일 때는 내적이 돼요. 이것만 증명을 하면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Rn의 뭐가 되냐면 내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다 IP1부터 IP4까지 만족하는 것을 다 증명할 수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증명을 생략해. 그래서 4번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원래 우리가 4.2절에서 RNN은 뭐를 가냐면 유클리드 내적이라는 내적을 갖고 있었어요. 즉, 원래 RNN은 그러면 이게 알파1, 알파2, 알파N이 모두 1인 경우 알파1, 알파2, 알파N이 모두 1이면 뭐야? UV의 내적이 알파1, 알파2, 알파N 모두 1이면 U1 곱하기 V1, U2 곱하기 V2, UN 곱하기 VN. 그러니까 요 내적은 여기에 있는 4번의 내적은 뭐가 되냐면 유클리드 내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유클리드 내적이 돼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보면 UV는 뭐랑 같아? 요거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즉 RNN은 원래 뭐가 있냐면 유클리드 내적이라는 게 주어져 있지만
이 알파1, 알파2, 알파1에 따라서 유클리드 내적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적들을 우리는 계속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하나의 벡터 공간에는 내적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냐? 우리는 내적을 왜 공부한다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자나 각도기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도구가 뭐가 되냐면 내적이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RL에는 어떤 거냐면 유클리드 내적이라고 하는 자 또는 각도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3 내적 공간을 하면서 예제 4.2.2의 4번을 보면 RN에는 유클리드 내적이라는 거 이외에도 이러한 굉장히 많은 여기에서 알파, 알파2, 알파 n이 임의의 양의 실수니까 언제든지 이 알파, 알파2, 알파 n에다가 그냥 임의의 양의 실수를 막 대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내적들이 쫙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RN에는 뭐가 내적이 무수히 많이 정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서로 다른 자들을 막 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어떠한 길이를 재는 자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뭐를 쓰냐면은 미터법을 많이 써요. 표준 그 길이의 표준이 뭐가 되냐 미터예요. 1미터가 기준이야. 근데 옛날에는 1미터가 아니라 우리는 뭐냐 자, 즉 뭐 한자, 두자, 세자 이런 식으로 이러한 자의 개념을 썼다고.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 피트, 즉 마일 이런 거를 써요. 즉 각 나라 옛날에는 각 나라마다 뭐가 있었냐면 측정하는 자가 따로따로 있었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하나의 RN이라는 벡터 공간에 미터를 쓰는 자도 있고 피트라고 하는 자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자라는 한자, 두자라고 하는 그런 또 자들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측정 도구가 다른 거야. 그래서 어떠한 벡터 공간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벡터 공간에는 내적을 굉장히 다양한 내적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거 이외에 그러면은 자 RN뿐만 아니라 RN은 그냥 우리의 대표적인 벡터 공간이고 RN뿐만 아니라 임의의 벡터 공간에 우리가 자를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즉 내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자, 대표적인 얘가 4.3.3이에요. 자, 예제 4.3.3을 보죠. 이거는 좀 잘 좀 기억을 해줘요. 이거 계속 써먹을 거야. 자, A와 B는 그냥 실수예요. 그리고 A와 B는 다르면서 B가 더 크다라고 하죠. 즉 A보다 B가 더 크다라고 하죠. 자, 이럴 때 우리가 C, A, B는 이거는 뭐였냐면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들을 모아는 벡터 공간이죠. 즉 닫힌 구간 A, B의 위에서 연속인 함수들의 벡터 공간이었어요. 그렇죠? 벡터 공간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요 연속인 함수들의 벡터 공간에 뭐를 주고 싶으냐면 자를 주고 싶은 거야. 내적을 주려고 해요. 어떤 내적을 주냐. 그럼 여기에 내적을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요 함수들이 이 벡터 공간에 있는 속하는 벡터는 어떤 애들이냐면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들이에요. 즉 우리는 A, B 위에서 연속인 함수들의 길이도 재고 두 연속 함수들끼리의 사이각도 재고 거리도 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미 여기의 원소 F와 G 즉 F와 G가 여기에 원소라는 얘기는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A, B에서 연속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내적을 어떻게 주냐면 A에서 B까지 fx 곱하기 gx의 정적분으로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f와 g의 내적을 뭐로 주냐면 f 곱하기 g의 A에서 B까지의 f 곱하기 g의 정적분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연속인 함수니까
연속인 함수끼리 곱한 것도 연속이에요. 그렇죠? 연속인 우리 여러분들 수학원에서 배웠듯이 연속 함수들끼리 곱한 것도 연속이에요. 그러면 연속인 함수, 연속 함수는 또 적분 가능이야. 그렇죠? 연속 함수는 적분 가능하니까 이 값은 항상 뭐를 갖냐면 실수값을 가져. 즉 어떠한 두 함수를 이러한 함수, 연속 함수 f와 g를 이러한 함수로 보내면 뭐가 돼? 실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정의한 얘는 뭐냐면 이렇게 이것으로 정의하면 요 함수 얘는 여기에서 정적분을 가는 거니까 실수 R로 가죠. 얘는 뭐가 되냐면 내적이 된다. 자, 그럼 얘가 내적인 걸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IP1부터 IP4까지 만족하는 걸 보여야 돼. 자, 그러면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이 함수가 내적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다는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면 자 1번 교환법칙 당연히 성립하죠. F와 G를 내적한 거는 F 곱하기 G를 A에서 B까지 정적분한 거야. 그럼 G하고 F의 내적, G와 F의 내적은 GX 곱하기 FX를 A에서 B까지 내적한 거야. fx 곱하기 gx나 gx 곱하기 fx나 같아요. 그러니까 정적분 값도 같아야 되니까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거 더한 거 이것도 다 RP1부터 RP3까지는 정적분의 성질, 여러분 수학 1 시간에 배운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다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RP4만 만족하는 걸 보이면 돼요. 이미의 얘도 정적분의 성질인데 A, B에 대해서 F와 F를 내적하는 거예요. F와 F를 내적하면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얘는 뭐냐면 A에서 B까지 F 곱하기 F니까 FX의 제곱의 DX 이렇게. 그러면 이 피적분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피적분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정적분 값도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렇죠? 피적분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정적분 값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뭐냐면 정적분의 성질이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을 하는 거예요. 또 만약에 F와 F를 내적했더니 0이 되더라. F와 F를 내적했더니 0이 되더라. 그럼 얘가 뭐냐면 A에서 B까지 fx의 제곱의 dx 이거였죠. 그렇죠?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떠한 정적분을 했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는 뭐냐면 0보다 크거나 함수는 어떤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그리고 A에서 B까지 정적분한 건 뭐야? 어떤 A에서부터 즉 어떠한 정적분은 이거죠. 자,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fx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fx의 제곱 y는 fx의 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어디? x축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한 거는 뭐예요? 이게 요 넓이가 뭐냐면 A에서 B까지 fx의 제곱을 정적분한 거라고. 그렇죠? 근데 얘가 0이 돼. 그럼 넓이가 0이 되는 거는 뭐가 돼야 돼요? f가 뭐가 돼야 돼? 영함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지. 넓이가 0이다. 당연히 얘가 영함수면 영함수 적분해봤자 0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필충분이 접근된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연속 함수들의 벡터 공간에 이러한 내적을 이렇게 주면은 얘는 뭐가 되면 내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예제 4.3.3은 나중에 많이 써먹을 거니까 이거는 잘 우리가 알아두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금 뭘 했냐면 임의의 벡터 공간에 이와 같이 예제 4.3.3처럼 어떠한 벡터 공간에 이러한 내적을 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적은 왜 공부한다고? 벡터들의 크기를 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내적을 이용해서 벡터의 크기를 잴 수 있도록 뭔가를 해줘야 돼. 자, V는 이러한 내적이 주어진 내적 공간입니다. 이러한 내적이 주어진 내적 공간이야.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어떠한 벡터 V의 크기, V의 원소, 그러니까 V가 내적 공간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내적이 주어져 있는 V는 벡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V의 원소들은 다 뭐가 되냐면 벡터가 되겠지. 그렇죠? 어떠한 임의의 V의 원소 U에 대해서 자, U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자, 지금 내적은 뭐를 일반화한 거야? 유클리드 내적을 일반화한 거야. 자, 즉 Rn 자, 임의의 U의 Rn에 대해서 U가 이렇게 있어요. Rn의 원소. 그러면 우리가 U의 크기는 유클리드 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됐어? 루트의 U와 U의 유클리드 내적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뭐였냐면 U의 크기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유클리드 내적을 갖는 벡터 공간인 Rn에서의 U의 크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뭐였냐면 증명을 했다고. 이거는 정리예요. 여기는 얘는 정리야. 정리. 우리가 유클리드 내적을 정의를 하고서 얘를 유클리드 내적이다라고 정의를 했더니 U의 크기가 이렇게 써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적이 주어진 거는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벡터의 크기를 내적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뭐처럼? 이렇게 약속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 대신 내적이 여기에서는 유클리드 내적이고 여기에서는 어떤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이렇게 내적을 하겠다라는 U의 크기는 U와 U를 내적한다면 루트를 씌워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뭐야? 같은 것끼리 내적하면 항상 뭐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이다는. 그러니까 이 안에 루트 안이 뭐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도 얘는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IP4에 의해서 얘가 내적이면 같은 것끼리 내적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야. 그러니까 거기다 루트를 씌워도 얘도 뭐가 되냐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예요. 그 값을 뭐로? 이 값을 뭐로 정의하겠다? U의 크기로 정의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얘가 유클리드 내적이 돼도 이제 성립을 하는 거죠. 자, 또 우리가 뭘 했냐면 어떠한 여기에서 이거는 필요가 없죠. U와 V가 Rn의 원소예요. 이렇게 이거 U와 V의 유클리드 내적을 U1, V1, UN, VN 자,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U의 크기는 이게 된다라는 거 했고 또 U와 V의 거리 U와 V의 거리는 U-V의 크기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증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거로 정의를 했었다고.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뭐냐면 U-V와 U-V의 유클리드 내적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V에 대해서 U와 V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야. 즉 뭐로 U-V의 크기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야. 이거는 증명을 못해 정의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U와 V가 서로 수직이다. U와 V가 서로 수직이다. 수직이다. 여기에서도 뭐였냐면 U와 V가 서로 수직일 필요적 문조건은 뭐였냐면 U와 V를 유클리드에 가면 0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U와 V가 서로 수직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거고, 이거의 정의는 뭐냐면 U와 V를 내적하면 0이 된다는 얘기. 즉 서로 내적했을 때 0이 되면 U와 V는 서로 수직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이와 같이 보면, 자, 이러한 내적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벡터의 크기도 잴 수 있고 두 벡터 사이의 거리도 잴 수 있고 어떠한 수직이라는 개념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두 벡터 사이에 뭐를 사이각을 아직 정의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뭔가 확인을 해야 돼. 정의를 하려면 뭔가 확인. 그건 조금 이따 하죠. 자, 어떠한 두 벡터 사이 일단은 뭐만 어떠한 벡터의 크기, 또 두 벡터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두 벡터의 수직이라는 개념만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정의를 할 수밖에 없고, 두 벡터 사이의 거리를 정의하기는 아직 뭔가 좀 더 확인할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 조금 더 있다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한번 봅시다. 뭐냐면, 자, R2에는 두 개의 뭐가 있냐면, 우리가 확인한 거는 R2에는 두 개의 내적이 있어요. 즉 하나는 유클리드 내적이에요. 위에 U가 U1, U2로 이루어지고 V는 V1, V2인데, 이러한 R2에 대해서 첫 번째 내적, 그 유클리드 내적이 있어요. 즉 유클리드 내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 얘를 1이라고 하죠. 이렇게 1, 내적 1. 얘는 뭐냐면 U1, V1 더하기 U2, V2 이렇게 정의된 유클리드 내적이라는 것이 R2에도 있고, 또 다른 내적이 또 하나 있어요. 아까 첫 번째 했던 그 예제에서의 1번, 즉 U와 V, 이걸 어떻게 되냐면 4U1, V1, 9 U2, V2. 얘도 뭐가 되냐면 R2의 내적이 되고, 얘는 유클리드 내적이니까 내적이 되는 거예요. 즉 R2에는 내적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개의 내적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어.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적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도 돼. 이 부분이 뭐만 되면 돼? 양의 실수만 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하고 싶으면 여기를 루트 2라고 적고 여기를 루트 3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 4 대신에 루트 2, 9 대신에 루트 3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4, 9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내적이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R2는 똑같은 벡터 공간이지만 이러한 내적이 주어지는 내적 공간 하나, 이러한 내적이 주어져 있는 내적 공간 하나, 서로 다른 내적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럼 서로 다른 내적 공간이 되느냐? 자, 우리가 이걸 한번 봅시다. 뭐냐면 교재에 보면, 자, U가 0,1이에요. 이러한 R2에 있는 벡터, 2차원 평면 벡터 0,1에 대해서, 자, 1번 이거로 주어진 요 1번 내적이 주어진 내적 공간 R2에서 U의 크기를 재보세요. U의 크기.
자, 이것이 주어져 있는, 즉 유클리드 내적이 주어져 있는 내적 공간 R2에서 U의 크기를 재보자. 그럼 얘는 뭐냐면 U의 1 이거죠. 근데 얘는 뭐로 정의됐어? U와 U의 유클리드 내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야? U가 0,1이니까 0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1. 즉 0 곱하기 0, 즉 뭐냐면 0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1이에요. 즉 이러한 유클리드 내적이 주어진 내적 공간에서의 U의 크기는 1이야. 즉 U가 뭐란 얘기야? 단위 벡터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유클리드 내적이 아닌 요 내적이 주어진 내적 공간 R2에서 U의 크기를 재보자는 똑같은 벡터 U의 크기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U는 이렇게 되고 루트 U, U의 두 번째 내적. 근데 얘는 어떻게 주어져? 이렇게 주어진 거죠. 4 곱하기 0 곱하기 0, 9 곱하기 1 곱하기 1. 그렇죠? 그럼 얘는 9가 되니까 뭐가 돼? 3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같은 벡터 공간에 있는 R2에서 같은 벡터 U의 크기를 쟀는데 유클리드 내적이 줬을 때는 U의 크기가 1이고 이러한 내적이 주어졌을 때는 U의 크기가 3이 돼버려요. 길이가 늘어나 버렸지. 왜 그래요? 자가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즉 일단 내적이 바뀌면 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벡터의 크기, 두 벡터 사이의 거리, 이런 사이값들이 우리가 서로 다른 크기가 다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리 4.3.5를 보면 이런 거예요. 자, V는 그러한 내적이 주어진 내적 공간일 때 어떠한 그런 거 안 쓸게요. 요것만 쓸게요. 임의의 V의 원소. V는 내적이 주어져 있는 내적 공간. 그 벡터 U에 대하여 만약에 U와 0벡터를 하면은 0이다라는 얘기예요. V의 모든 벡터하고 0벡터를 내적하면 0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야? 두 벡터를 내적했더니 0이 되면 그 두 벡터는 뭐라고 부른다? 서로 수직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뭐냐면 0벡터는 0은 V의 모든 벡터와 수직이다라는 얘기예요. 벡터와 수직이다라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증명도 굉장히 쉬워요. 그냥 증명해볼까? 증명도 굉장히 쉬워요. 자, U와 0벡터를 내적하는 거. 근데 U와 0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0 플러스 0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적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U0 더하기 U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네도 다 실수야. 똑같은 얘가 A라고 하면 A 더하기 A가 A가 돼. 그럼 A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하나 소거가 돼버리니까. 소거되면 이쪽이 0 되니까 U와 0벡터를 내적한 거는 0이 된다라는 얘기죠. 뭐 증명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6을 보면 자, 요거를 하면 이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사이값을 우리가 잴 수가 있어. 정리 4.3.6. 자, 얘는 부등식인데 유클리드 내적도 거기에서 보면 1, 2, 3번이라는 부등식들을 만족한다는 아는데 당연히 이 내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존재를 해요. 즉 V는 내적이 주어져 있는 내적 공간이고 임의의 U, V, W V의 원소에 대해서 첫
번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만족한다. u와 v를 내적한 거의 절대값은 각각의 크기의 곱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었죠. 자, 이것이 유클리드 내적일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임의의 내적에 대해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뭐냐면 u와 v를 더한 거. u와 v를 w는 필요 없네. 그래서 u와 v를 더한 거의 크기는 u의 크기 더하기 v의 크기의 합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삼각부등식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떠한 u와 v가 서로 수직일 표충분 조건은 u 더하기 v의 제곱은 u의 제곱 더하기 v의 제곱과 같다는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입니다. 자, 요 내적이 v가 내적 공간이면 v가 이러한 내적이 주어져 있는 내적 공간이면은 유클리드 내적이 만족하는 것처럼 얘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삼각부등식,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한다라는 거야. 이것도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증명 안 하고 그냥 유클리드 내적 같이 된다. 왜 그러냐면 유클리드 내적 그 일반적인 임의의 내적은 뭐야? 유클리드 내적을 그대로 그 성질을 만족하는 그 성질을 만족하도록 그대로 정의를 한 거야. 즉 유클리드 내적이 뭐가 되냐면 일반 내적의 그냥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클리드 내적이 만족하는 성질을 뭐가 그냥 우리가 정의한 임의의 내적이 만족하도록 우리가 내적을 정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유클리드 내적에서 만족하는 성질은 다 임의의 내적 공간을 다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증명을 안 할 거예요. 그냥 그 요거 의미에 대해서는 유클리드 내적을 할 때 내가 삼각형을 그려갖고 삼각형을 그려서 의미를 다 설명을 했어요. 똑같은 의미야. 단지 V가 임의의 벡터 공간, 즉 벡터 공간이니까 뭐 행렬도 벡터가 되고 함수도 벡터가 되니까 우리가 반직선을 표현하기 어려워서 모두 삼각형을 표현 못하지만 하여튼간 요 1, 2, 3번이 얘에 대한 의미는 유클리드 내적에서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런 것들이 만족한다. 즉 임의의 내적도 내적 공간에서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삼각부등식,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볼 거냐면 1번에 좀 주목을 하려고 그래요. 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요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죠. 자, u도 0벡터가 아니고 v도 0벡터가 아니에요. 그러면 둘 다 0벡터가 아니니까 얘도 크기도 0이 아니고 v의 크기도 0이 아니에요. 그러면 0이 아니란 얘기는 뭐야? 크기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뭐란 얘기예요? 다 양의 실수란 얘기야. 그러니까 양변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양변에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얘와 얘를 서로 나눠줘요. 그럼 부등식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얘가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절대값 풀어주면 요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실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 값은 항상 이 값은 항상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얘를 그래서 세타가 만약에 세타를 u와 v가
자, 세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세타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자, 코사인 세타는 실수인데 코사인 세타도 뭐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즉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과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코사인 세타가 우리 세타 실수 세타가 항상 존재해요. 항상 존재한다라는 얘기. 자, 왜 그러냐면 코사인 세타는 항상 1과 마이너스 1 사이 값을 가지므로 요 값을 코사인 값으로 갖는 실수 세타는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어. 그렇죠? 얘가 이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코사인 세타도 코사인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므로 요 값을 코사인 값으로 갖는 실수 세타는 항상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요 세타를 뭐로 정의하냐면 요 값을 함수 값으로 갖는 코사인 값으로 갖는 그 세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u와 v가 이루는 사이값으로 정의한다. 자, 그러면 유클리드 내적도 마찬가지였죠. 얘가 유클리드 내적이면 이 값이 뭐가 됐어? 코사인 세타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우리는 요 값이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므로 이 값을 코사인 값으로 갖는 실수 세타는 항상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거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그때 그 세타를 우리는 뭐로 정의하냐면 u와 v가 이루는 사이값으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의 4.3.7의 내용이야. 그래서 유클리드 내적에서는 뭘 가지고 있냐면 세타를 먼저 정의를 했어. 유클리드 내적에서는 R이니까 우리가 반직선을 이렇게 벡터들의 반직선을 표현했죠. 자, 얘가 u고 얘가 v야. 이 두 가의 요 사이의 값을 세타라고 하면 이 두 개 사이의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뭐를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었냐면 자, 이것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임의의 벡터 공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저희 정의를 한 거야. 즉 이 값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이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니까 이 값을 코사인 값으로 갖는 세타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고 그 세타를 우리는 뭐로 놓겠다? u와 v의 사이값으로 놓겠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세타 사이값도 뭐로 재는 거야? 요 내적 가지고 잴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내적까지 잴 수 있고 내적 가지고 잴 수 있고 얘는 원래 내적이고 그 내적들의 어떤 곱과 나눗셈으로 세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임의의 벡터 공간에 내적을 주고 그 내적을 가지고 뭐를 정의했냐면 벡터의 크기, 또 두 벡터 사이의 거리, 또 두 벡터의 수직이라는 개념, 거기에다가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값까지 정의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내적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